지금 이 둘의 만남의 공식 발표 내용 보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훨씬 더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압박을 했는지 무릎을 꿀려버렸어요.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워딩이 제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인데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이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지금 이걸 쓰는데, 대한민국의 국어에서 면목 없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면목 없다? 조용하니 조금만 죄송했다도 그렇지만은 이것도 늘 죄송했다. 자, 이거는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대통령이 이것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그 자 입에서 나온 말이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저는 오늘 이걸 초점을 봤는데, 당선인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대선 운동할 때까지만 해도 자세한 건 우리 또 나는 두 분이 공직의 직분에 충실했다. 근데 뭐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또 박 대통령 면전에서 나는 공직의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고 인간적으로는 죄송하다, 이 얘기 나왔으면은 박 대통령이 크게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런 말 나왔으면. 반대로 면목이 없다는,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잖아요. 이게 지금 이 한자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박 대통령 앞에서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정말 파렴치한 조작 날조 수사했다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랑 완전 다른 표현 아닙니까? 면목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늘 죄송했다, 그냥 죄송했다랑 이거랑 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늘 죄송했다는 얘기 뭡니까? 밤마다 조작 날조 수사한 것 때문에 박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늘 죄송하고 미안하다. 야, 어떻게 이 대통령까지 오른 자가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한다. 자기의 수사 관련해서 이런 수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건 범죄잖아, 범죄자. 조작 날조 수사한 범죄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정도의 표현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기자들 앞에서는 자, 예방을 마친 뒤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 이건 되지, 이거는. 저는 처음에 윤석열이가 이제 지가 발표한 겁니다, 이거. 지가 발표해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 야, 깜짝 놀랐어요. 야, 박 대통령 윤석열한테 이 정도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제목에만 이렇게 뽑았나 봐요. 모든 게 나오는데. 자, 그럼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 말을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라는 말을 예방이라는 표현이 막 딱한지 모르겠어요.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나 박 대통령한테 면목 없고 늘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 앞에서? 나 면목 없다 그랬다. 그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못한 거고, 면목 없다고 늘 죄송했다는 얘기는 누가 발표했냐면은 여기 배석했던 권영세하고 유영아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표현은 이미 만나기 전에 심각한 수준의 조율이 있었을 거예요. 심각한 수준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딱 그거라니까. 공직에 충실했는데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됐다.
이게 윤석열의 입장이었을 거고, 그럼 박 대통령은 그딴 말 하려면 오지 마. 당연하죠. 지금 만약에 윤석열 와서 그딴 말 했으면요, 박 대통령 거의 끝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수위를 올려라. 사과 수위 올려라 해서 사과 수위를 제 예상보다 크게 끌어올려가지고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요 표현을 잡아놓고는 이제 5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브리핑 보면은 박 대통령은 거의 얘기한 게 없고, 윤석열이가 띵가띵가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떠들고 간 건데, 지금 직접 한 얘기랑 기자하고 한 얘기랑 완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자 앞에서 잡으세요.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까지는. 근데 실제로는 이 얘기에다가 면목 없다, 늘 죄송하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박 대통령이 딱 짚었겠지. 이렇게 발표하라고, 권영세하고 유영한테. 이대로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이거. 아까 윤석열이가 기자한테 한 얘기랑 완전 다르잖아요. 과거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이렇게 했고, 박 대통령의 좋은 정책이나 업적은 뭐 널리 홍보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등의 뭐 거의 비굴한 표현까지를 쓰게 됐는데, 나는 이거 검사들이 이 윤석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는 마치 검사가 피고를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원래 검사는 무조건 미안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검사라는 직업은 무조건 엎드려 빌고 밤마다 뭐 늘 죄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직업입니까? 자기가 조작 수사에서 집어넣은 놈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 가진 놈 한 놈도 없어. 너를 포함해서. 박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파워가 있으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지금 엎드려 기는 거지. 니네 같은 놈들이 뭘 미안한 마음이 있겠냐. 그럼 윤석열이 감옥 집어넣는 게 나은데 네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냐? 이러면 안 돼. 정상적인 수사를 했으면은 면목이 없을 리도 없고 죄송할 리도 없어요. 그건 그대로 한 거야, 그거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이거 황당한 얘기가 나온 거라. 자, 잘 썼네, 잘 썼네. 참 웃기지 않나? 자, 이거 완전 일반 국민이죠. 네가 45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냐고. 박근혜도 중마인 것처럼 속여 서면 받았으면 조용히 지내라. 국민을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일반 국민의 그냥 시각을 정확히, 둘 다 황당한 거야. 이 탄핵을 찬성한. 우리 같이 탄핵을 반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반대 중에서 우리가 거의 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의 케오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은, 윤석열의 조작 수사에 속아가지고 촛불리고 윤석열 만세 불렀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그런 거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황당하지. 아니, 당신이 그 정당하다면서 그 구형해 놓은 조작 날조 검사를 왜 만나서 손을 잡고 하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이게 뭘 의미해요? 전체적인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 이걸 지금 이 보수파리 윤석열 주선 유튜버들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다 막 하잖아요. 다 미친놈 소리 들어, 지금 이거. 이거 갖고 찾아가는 놈들 다 미친놈 소리 든다니까, 이거. 국민들은 죄가 없어. 언론이 다 조작 보도하고, 윤석열이가 조작하고, 막 이래서, 탄핵은 정당하구나, 촛불 들고 잘 따라왔는데, 그때 이제 국민적 영웅은 윤석열이었죠. 근데 이놈이, 그 부패하다고 뭐라 세운 대통령 앞에 와서 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따라갔던 촛불들은 뭐냐고. 그때 촛불들은. 오늘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윤석열 파리들도 굉장히 좀 별로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극기 들다가 윤석열 쪽에 줄 서가지고 윤석열 만세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는데, 이 박 대통령이 갑자기 윤석열이 뒷목을 잡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과 거의 투토처럼 움직이잖아요. 영남권에서는. 이거 대통령 배신하고 윤석열에 줄 선 놈들 지금 별로 안 좋지, 상황이. 아니, 이런 정도로 조작 날조한 수사한 놈이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정도로 사과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탄핵의 무효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이건 박 대통령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물론 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더라도,
그럼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탄핵 무효에 대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사과시켰는데 지금 오늘 윤석열이가 대통령한테 엎드려 빌어버리면요, 저희 쪽 태블릿 재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탄핵 무효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텐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요 정도 사과를 받고 이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탄핵 무효 투쟁을 안 한다는 것과도 맞는 얘기죠. 일단 요 정도 사과로 박 대통령은 절반 정도 명령을 회복하고 탄핵 무효는 더 안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재심 넣고 윤석열을 고소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탄핵 무효 집회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당사자가 좀 사과받고 이제 난 적당히 정리하겠다. 이러면은 5년 동안 탄핵 무효 파리 집회로 먹고 살았던 태극기 놈들이 이제 밥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변절자들과 이 태극기 파리들이 둘 다 지금 별로 안 좋아, 이 상황이. 그나마 내 생각에는 약간 좀 기분 좋을 쪽은 저 유영아에 줄 서 있는 저 정치권 쓰레기들? 걔네들이 좀 신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반응을 체크 못했는데, 지금 이 보수 쪽도 그냥 막 만세 불러가지고 슈퍼챗 받는 유튜버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적으로 윤석열의 변절에서 들어갔거나 탄핵 무효 파리들을 지금 상당히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을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거? 촛불이에요, 촛불. 촛불은 이거 보고 뒤집어질 애들 천질 거야, 이거. 그리고 윤석열만 믿고 태블릿 조작 보도했던 난 JTBC 기자들 저거 오늘 상당히 심각할걸. JTBC 기자들. 그리고 SKT 김한수 오늘 잠잘 수 있을까? 김한수? 이거 보고 탄핵의 모든 진실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가 막아줄 걸 기대했거든요. 윤석열이가 막아줄 걸. 근데 너무 물러섰어.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물러서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치고 갈 수가 있고, 당연히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최서원과 미디어치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오기 때문에 이 사기 탄핵했던 애들이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 윤석열한테 뒤통수 그냥 맞은 거예요. 전용욱 씨도 좀 아주 좀 불편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이 만남이 그렇겠죠. 전용욱 씨는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일단 윤석열이가 박 대통령에 대한 영남권의 이 영향력을 너무 깊이 인정을 해서 언제 어느 때 박 대통령 치고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박 대통령의 막 칼을 꽂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좀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좀 정리는 했는데, 좀 이 만남을 좀 이제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래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탄핵을 시킨 대통령 당선인과 철저한 정치적 만남이었다. 인간적인 화해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소화제로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업적과 존재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인가. 자, 근데 영남권은 그렇다 치고 TK하고, 제가 그랬지만은 이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탄핵을 시킨 현직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탄핵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물론 대충 치고 너무 깊은 사과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국민들 이거 납득 못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사과하려면 윤석열이는 감옥을 가야지. 지 스스로. 조작날조 수사했다고 인정을 한 건데 감옥을 가야지. 이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만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뭘 얻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방선거에서 얻는다는 게. 아니, 어차피 이 윤석열이, 내가 이제 이 대구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영남권 TK의 유권자들의 수준이에요.
이 중에 상당수가 아마 박근혜 사랑해요 태극기 들고 조작날조 검사 윤석열 처단하자 그랬을 거야. 아마 분명히 5년 전에는. 그런 자들이 5년 뒤에 윤석열 만세 부르는 게 이게 사실 대구 유권자 수준 아닙니까? 대구가 70몇 프로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영화를 꽂는다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뜻있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은 돌아버리고 어떻게 박근혜가 우리를 개들이 취급하냐. 근데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7, 80%는 이런 자들 아니냐. 저는 농객이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출마할 일 없을 거예요, 어디서든. 이런 수준을 고려를 해서 박 대통령이 전략을 짰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수준까지 고려해서. 대구에서 만약에 윤석열을 퇴출시켰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까지. 근데 결국 대구에서 탄핵주범인 윤석열 만세 불러대니까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보다 더 밑바닥 하나 내가 내줄게. 얘도 만세 불러. 그게 유영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과 박 대통령이 만날 때 유영아를 배석을 시켰어. 결국 구도상으로 박 대통령과 이 윤석열이 유영아를 밀기로 했다라는 걸 아마 유영아 쪽에서 막 퍼뜨릴 겁니다. 이제 아마 대구 쪽에다가. 그럼 이 개돼지들 또 윤석열 만세, 유영아 만세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 걸맞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인은 독자 수준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 독자가 무식하다고 그 무식함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자를 떨구면 떨구지 독자 수준에 걸맞는 언론사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인은 그 언론사를 운영하는 구성원의 최고의 지성으로 매체를 내놓고 독자들이 무식해서 못 받아들이면 언론사가 망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수준을 낮춘다면 안 되는데 정치인은 유권자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정치인은. 그건 탄핵 이후로 실제로 5년 동안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아니 원천적으로 박근혜 사랑해요 윤석열 만세가 돼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걸 해냈잖아 지금 대한민국 군자는. 그럼 박 대통령이 일단 여기서 진실? 저 개돼지들한테 진실을 알려줘? 그거 되겠어? 저들에게 걸맞는 정치적 전술 들고 와가지고 TK 권력을 오늘 완전히 회복해버린 겁니다. 오늘 사실 다 자가 끝났어요. 예. 이 유영아의 성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고 그냥 박 대통령의 정치 권력을 다 확보해버린 겁니다. 이거. 명예까지 절반을 회복했고 그 전략 전술을 쓴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 정도에 야 유영아를 투입한 이유를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 난 그 전까지는 저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건 잘못된 일이고 뭐 지금도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잘못된 것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인데 박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요 개돼지 유권자들과 함께 박 대통령과 같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뭐 여러 명 한 200명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권 사람들과 보수 인사들 지금 대부분 그 감옥 끌려간 사람들 다 윤석열에 겁먹어가지고 선처를 구하고 막 그렇게 비굴하게 숙이고 나왔어요. 사실은 감옥만 갔을 뿐이지 옥중투쟁한 사람 거의 없어. 옥중투쟁한 사람들 다 갖다 빌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박 대통령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5년 동안 판을 쫙 보고 뭐 미디어 치가는 것도 다 봤겠죠. 봤을 때 현재 개돼지들 상황으로는 진실투쟁으로는 자기가 도저히 돌파가 안 되겠다. 차라리 저 개돼지들을 활용해서 내가 잡아서 내가 권력을 잡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이도 딱 보니까 워낙 허술하고 허접하고 멍청해 보이니까 저런 거는 내가 한 방에 잡겠다. 그런 전략으로 구사를 했고 내가 본 것보다 윤석열이는 더 허접해요. 더 허접해요. 그리고 주위에 윤석열을 지키려는 충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 한 명만 있으면은 면목 없다는 사과는 절대 못하게 막았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윤석열이는 후보 때 얘기했던 공직에 충실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여기서 한 발도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윤석열 앞에서 직보할 수 있는 충신이 누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먹으러 들어왔는데. 그 윤석열이는 지금
서울에서 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공약을 지키는 게 용산과 청와대를 박살내는 건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용산 쪽 상황을 지금. 용산 강남 서초에서 무너지면 서울에서 퇴출되는 건데 서울에서 박살날 게 뻔하기 때문에 TK하고 부울경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박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네. 그럼 박근혜라는 사람을 자기하고 손을 잡는 그 대가로는 이런 인간이 뭐 진실투쟁에 관심 있겠어요? 그냥 엎드려 빌려면 빌고 하는 놈이지. 그래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면목 없습니다 사회가 나와서 자기는 이제 와 박근혜 내가 잡았다고 오늘 신나게 소주 한잔 마실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을 지켜준 건 박근혜가 아니라 좌익 촛불이거든.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좌익 촛불들이 탄핵 태블릿을 안 깠기 때문이에요. 이것 깠으면 끝났지 그때. 근데 촛불 정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좌익들이 끝까지 탄핵 태블릿을 안 건드리고 열린공원 TV가 그냥 녹취 한두 개 까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좌익은 탄핵의 진실을 파물어서 윤석열을 지켜줬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엎드려 빌어버리면은 좌익은 또 뭐가 됩니까? 좌익은 이제 좌익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50분. 내가 먼저 시작할까요? 말씀 먼저 하시고 저희가 질문을 예. 오늘 약 한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공개를 다 이게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쉬울 정도고, 그래서 아까 우리 당선인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과거의 어떤 특검과 이게 피의자로서의 어떤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쭉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아무래도 이 선거와 이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고,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선인께서 여기 아무래도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혹시라도 서울에 병원을 다니시거나 이럴 때 또 경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니시는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자기가 본인이 최대한의 이 조치들을 취하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런 그건 본인이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이렇게 서로 두 분 사이가 특별할 거의 뵌 지가 사실 거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색한 만남에서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구나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이 처음 만나셔갖고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식사는 잘하시냐고 이렇게 그리고 건강은 잘 챙기시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일단 당선 시절부터 되게 경무일 거다.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서문시장을 들렸다 왔는데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길을 받으셨는데 당선인께서도 서문시장을 갔더니 길을 받은 것을 기운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계셨고 지금 여기 달성이 보니까 본인이 대구에 근무할 때는 달성이 굉장히 시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참 몰라보게 발전됐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처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데 당선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달성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예전에 달성을 기억하면은 잘 기억이 안 될 거다 그럴 정도로 발전이 됐다 그리고 오늘 뭐 식사 뭐 서문시장에서 국수를 드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까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분 간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 웃음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다 걱정을 해주셨고 또 그게 이제 예전에 테러를 당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는 이제 민트 차하고 한가를 준비했습니다. 한가를 준비해서 아마 다 드셨습니다. 당선인 다 드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당선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두 분 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로가 그랬고 당선인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공부하면서 본인도 스스로는 신문도 많이 보고 해서 소위 지식인층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대통령의 그 재직 중에 했던 정책이나 업적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는지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 취임하면 그때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을 시작하면은 대통령께서 재임juk 하셨던 일들을 성교해서 잘하고 업적에 대해서 설명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당선인께서 계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감사하다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몰표를 줘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표차가 얼마 안 났지만 대구 개표가 늦어지는 걸 알고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이 지역 대구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선인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권영진 시장이 청구서를 들고 왔다 얘기하시면서 복지 문제는 경북대학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을 임명했으니까 복지는 아마 그렇게 해결이 잘 될 거다 웃으면서 서로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기운이 빠지다가도 대구 경북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가면은 기운이 났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저 경북고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당선인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라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울타리가 튼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혼자 하는 시기가 아니고 여러 나라와 신뢰를 맺어서 서로 윈윈해야 나라가 발전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도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이제 어깨 수술에 대해서 서로 말씀이 계셨고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에 어깨가 좀 다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 선거 기간 중에 식사가 제대로 못하고 뭐 김밥과 샌드위치를 떼어서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도 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선인께서 각별히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건강 운동을 어떻게 하시냐고 그런 질문이 계셨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 이제 만약 통원 치료가 있을 경우에 경호 문제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는 경호 치료에 각별히 당부를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저희가 사실 언론에 밝히지 못할 얘기를 더 깊은 얘기를 사실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충분히 됐고 그 다음에 당선인께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에 내각을 어떻게 운영했고 또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런 자료도 보고 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분들을 찾아뵙고 당시에 어떻게 나라 국정을 이끌었는지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선되고 나니까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오더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자리가 무겁고 크다 정말 사명감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단 건강에 많이 챙기셔라 건강해야 이 경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당선인께서 하여튼 병원이나 이런 경호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잘 보시라고 지시를 하겠다를 앞으로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이상 뭐 속 깊은 얘기는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뭐 질문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선인 이 말씀하신 거를 주로 옮기고 그다음에 우리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주로 옮겼는데 뭐 저는 좀 압축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우리 유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외에도 진짜 굉장히 이 편하게 얘기하신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그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 옆에서 보는 우리 유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거의 대부분 얘기를 드렸으니까 거의 다 했고 예, 지금 저희가 언론에 발표를 해드리지 못한 얘기는 네. 되게 속 깊은 얘기입니다. 그 속 깊은 얘기라는 게 뭐 일단 언론에 보도되기가 적절치 않은 거고 어쩌면 두 분 간에 그냥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시달리실 것 같고 그거는 아니, 그래서 전 절대 뭐 말 안 합니다. 질문하실 거가 있습니다. 없으면 이제 예, 질문 뭐 특별히 하실 거가 저희가 거의 상세하게 다 말씀을 네. 다 드렸습니다. 네. 예방하시면서 뭐 당선인께서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로 이제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제가 권영수 선배님한테 그런 거 저 차를 준비하는 그 문제만 여쭤봤어요. 저기 혹시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님 추가 사면이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당선인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냥 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말 중에 아까 처음에 이제 식사를 잘 하시냐고 당선인께 대통령께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식사 병원 때보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당선인 시절부터 되게 경무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거기 이어서 그냥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뭐 거기에 대해 대통령 반감이 덮고 계셨습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예. 더 이상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들 했습니다. 네.